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동국대학교의 입결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하는데 두드림 전형, 그리고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불교 추천 인재, 그리고 실기 실적 위주의 입결까지 한번 싹 다 분석을 해보려고 하니까 올해 동국대학교에 지원을 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잘 참고를 해서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적인 입시 결과 자체는 댓글에 있는 블로그 콘텐츠에 제가 다 담아놨으니까 특정 전공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거를 다 하나씩 읽어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자, 우선은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하대학교 측에서는 입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도록 1단계 합격자와 최종 합격자의 내신 평균 등급과 최저 등급을 별도로 구분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동국대학교는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지원자 평균 내신 등급까지 공개를 하고 있어요. 동국대학교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인 두드림 전형에만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국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동국대학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잘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드림 학교 추천 인재, 불교 추천 인재 전형의 경우 전교과를 산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주요교과가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해주셔야 돼요. 권동욱 라인에 지원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전교과보다는 주요교과 성적이 높은 경우가 많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특성상 주요교과를 좀 더 중요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요교과 합격자 컷은 좀 더 높을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우선 두드림 전형의 입시 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충원율은 몇몇 전공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다 100% 이내로 고정이 되고 있습니다. 두드림 전형의 경우에는 1단계는 서류평가 100%, 2단계는 1단계 70, 면접 30%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집인원, 최초 경쟁률, 추가 합격 반영 경쟁률, 즉 실질 경쟁률을 의미로 하고 충원율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문계열에 비해서는 자연계열이 조금 더 높은 충원율을 보이고 있는데, 애초에 동국대학교가 불교랑 인문대학을 중심으로 시작을 한 대학인 만큼 자연계열보다는 인문계열이 조금 강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열 모집단의 합격자들이 다른 대학으로 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합격자들의 내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자의 평균 내신 등급부터 1단계 합격자, 최종 합격자의 평균, 최저 내신 등급까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의 평균 내신 등급보다 1단계 합격자의 평균 내신 등급이 조금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어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지원자 평균 내신 등급은 2.64 등급인데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은 3.20 등급으로 나타나 있죠. 이런 것을 봤을 때 동국대학교의 두드림 전형 자체가 내신 비중보다는 비교과나 자기소개서 요소를 조금 더 중요하게 평가를 한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학과에 대해서는 지원자 평균 내신 등급에 비해서 1단계 합격자 내신 등급이 상승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전공들이 하나라도 나타난다는 증거는 동국대학교 측에서 지원자의 분포에 따라서 알맞게 정성평가를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 점을 잘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대략적으로 2점 중반에서 4점 초중반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동국대학교 역시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이 꽤 많이 지원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 특목고 학생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건국대학교와 달리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동국대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선호도는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연계열 입결에는 과고 학생들의 입결보다는 일반고나 자유고 학생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두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동국대학교가 특목고, 일반고, 자사고 중에 어떤 학생들을 가장 선호하는지에 대한 분석 콘텐츠를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여기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의 입시 결과입니다. 지금 딱 봤을 때 기본적으로 두드림 전형보다는 훨씬 높은 충원율을 보이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없습니다. 서류평가 100%로 구성된 순수 일괄형 평가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류평가에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안정하향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동국대학교에 지원은 하지만 진학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의 추천 인원은 고등학교마다 5명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직윤 전형이 문이과 상관없이 2명을 몰아줄 수 있는 반면에 동국대학교 학추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3명, 자연계열 3명으로 딱 구분을 해서 한 개 인원을 지정을 해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과가 강력한 고등학교에서 문과 학생한테 5명 싹 다 몰아주는 것 같은 행위는 금지를 한다는 의미인데, 계열 간의 밸런스를 맞추고자 하는 동국대학교의 전형 설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각 단과대학별로 충원율이 가장 높은 학과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융합에너지 신소재공학과의 경우 400%라는 충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모집 인원의 4배에 달하는 인원들이 최종 합격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드림 전형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입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는 2등급 중반에서 4등급 초중반까지 걸쳐 있었는데, 지금은 지원자부터 최종 합격자 내신 등급이 모두 2등급 초중반에서 1등급 후반으로 걸쳐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합격자 최저 등급에는 간혹 보면 이제 5등급 학생들도 종종 보이는데, 이런 학생들의 경우 일반고 학생들보다는 인문계열에서는 외고 국제고, 자연계열에서는
자율고 학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고 학생들은 이 점을 생각을 해서 지원 전략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불교 추천 인재 전형의 입시 결과입니다. 불교 추천 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불교 대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학에서 선발하는 인원 자체가 굉장히 적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동국대학교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에 불교 대학으로 시작한 대학교라 가톨릭 대학교의 가톨릭 추천 인재 전형처럼 불교 추천 인재 전형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두드림 전형과 마찬가지로 정형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인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에는 1단계 70%, 면접 30%의 평가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불교 추천 인재 전형의 추천서를 스님들이 직접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돈을 받고 해주시는 스님들이 꽤 많아요. 석소장도 알고 있는 스님이 몇 명 계시는데 동국대학교 측에서도 이 일을 조금 인지를 한 듯이 과거에 비해서는 추천서 양을 굉장히 줄여놨습니다. 불교 추천 인재를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 추천서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부분을 어필을 할 수 있을지 담당하시는 스님이랑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시고 딱 필요한 내용만 적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불교 추천 인재 전형의 입시 결과인데 학추보다는 낮고 두드림 전형보다는 조금 높은 입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로 안정적으로 진학할 수 있을 만큼의 비교과 요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불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양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안정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입결 자체를 그대로 믿기보다는 그냥 대략 이 정도 합격선이구나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의 입시 결과입니다. 2020학년도 전년도까지는 실기실적 위주에 포함되어 있던 세 가지 모집단위인데 2021학년도부터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으로 분화가 되면서 튀어나왔습니다. 전형 이름만 바뀌었다 뿐이지 모집단위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전년도 실기실적 위주 전형의 입결 자료를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으로 취합을 했고요. 두드림 전형과 마찬가지 평가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추천 자격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좀 뜨거워진 만큼 10명, 6명, 4명이었던 모집 단위가 각각 27명, 23명, 14명으로 대규모 확대가 되어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분야, 데이터 분야의 선호도 자체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입결이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기실적 위주 전형의 입시 결과인데 이 실기실적 위주 전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넣어놨으니까 동국대학교 실기실적 위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동국대학교 자체가 예체능 계열 강점대학이라 예술고 및 체육고 학생들이 다수 지원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여기 컨텐츠에 링크를 걸어놨던 이 주요 25개 대학 신입생 고교 유형 분석 컨텐츠에 자세하게 분석을 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저번에 건국대학교 입결을 분석을 하면서 공동 라인 중에 동국대와 홍익대학교는 조금 정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동국대학교 자체가 이공계열을 특별히 밀어주고 있다고 하기에도 조금 뭐하고, 그렇다고 연구나 시설 인프라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기에도 조금 거시기하다는 느낌으로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지원을 고민하는 학생들은 건국대학교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를 한번 꼭 고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학생들 중에 조금 짓궂은 학생들은 선생님 건국대학교에 돈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는데 돈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학할 때 대학교의 네임밸류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졸업할 때 대학교 네임밸류가 얼마나 중요한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1학년도만 보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더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더 망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콘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